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돈을 건넨 의장단은 잇따라 구속되고 있지만 정작 돈을 받았다고 처벌받을 의원은 없습니다. 돈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들 의원들이 멀쩡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대가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녕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검찰은 창녕군의원 4명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은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돈 봉투를 받고 이런 관행을 봤을 때는 받은 사람이 과감하게 좀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개선이 될 것 같고. 김해시 의회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에 뽑아달라며 돈을 건넨 의장은 구속됐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진 시의원은 없습니다. 그 모 업체에서 수천만 원이 제공되어서 광범위하게 개입이 됐다는 의혹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의장 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집중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해외 연수를 가면서 공무원과 기업으로부터 1,000만 원대의 협찬금을 받은 함양 군의원들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들의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지방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의정활동을 한다면 지방의회 자정 기능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과 가뭄 탓에 진양호에 녹조가 발생한 데 이어 빙어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경남 서부권 식수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어서 썩기 시작한 물고기가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가까이 가자 심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작업자들이 뜰채로 폐사 어류를 쉴 새 없이 퍼냅니다. 손가락만한 치어에서 성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사이 걷어들인 양만 530kg, 약 13만여 마리에 이릅니다. 마대가 지금 한 10만 회 정도 있거든요. 악취가 나니까 수거를 할 수밖에 없죠. 빙어가 떼죽음을 당한 건 폭염과 가뭄으로 높아진 수온 탓입니다. 지난 8일 동안 남강의 수온은 평균 29.4도로 지난해보다 3.1도 이상 높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우량은 예년의 61.2%에 불과하면서 냉수 어종인 빙어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빙어가 집단 폐사하고 있는 이곳 진양호의 물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연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조가 확산하면서 식수원인 남강댐 수질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강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리터에 4.7mg으로 지난해보다 0.9mg 높아졌습니다. 가뭄과 상유지액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COD가 조금 상승했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폐사한 빙어 수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수질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새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던 오동동의 한 술집에서 친구 정모 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흉기로 정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특별 점검합니다. 창원시는 3개 반으로 특별 점검 기동반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도금업체와 자동차 정비 공장 등 대기 폐수 배출 사업장과 중점 관리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과 취약 시간대에 불시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한전이 에너지 빈곤층 수백 가구에 미니 태양광 설비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서 시작했습니다. 누진세 문제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자구책인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대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도 손수점 할머니에게 에어컨은 무용지물입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온열 기구를 쓰고 있는데 누진세 4, 5단계에 걸려 한 달 전기요금이 지금도 8만 원 가량 나오기 때문입니다. 손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등 80만 원이 전부. 에어컨은 추가 요금 걱정으로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틉니다. 겁이 나서. 전기세가 제일 겁이 나서. 샤워비가 조금 나오는 그거 가지고 전기세를 그렇게 못 빙하고 또 샤워비도 뭐 이러는 기라. 예. 한전 경남본부가 이 같은 에너지 빈곤층에 미니 태양광 설비 보급에 나섰습니다. 가로 2m, 세로 1m, 250W급의 초소형 시스템으로 세운 뒤 발전기를 연결하면 바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같은 태양광 설비는 한 달에 20에서 35kW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8,000원에서 최고 12,000원까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에너지 빈곤층 500가구에 설비를 무료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 사용 내역을 분석을 해서 향후 에너지 빈곤층에 저희들이 또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한전 경남본부는 미니 태양광 설비의 운영 성과를 검토한 뒤 다문화 가정 등에도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울산 지역 장애 학생들이 유명 커피숍 바리스타로 잇따라 취업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실습용 카페에서 예비 바리스타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음료용 생크림을 만들고 있는 21살 이용진 씨. 이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올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지난 12일 이곳 유명 커피숍의 바리스타로 정식 취업했습니다. 우유나 크림을 이용한 자신만의 커피를 만드는 게 이 씨의 포부입니다. 스팀을 잘하니까 라떼 아트로 들어가는 게 전문적으로 손님께 대접해 주는 게. 이 씨가 바리스타의 꿈을 키운 곳은 울산시 교육청 건물 안에 위치한 카페 청마실. 직원들은 울산 행복학교와 혜인학교 등 특수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실습생들입니다. 좀 말이 없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말도 많아지고 그런 거에 좋은 것 같아요. 지난 4월 이진아 씨가 1호 바리스타의 꿈을 이룬 데 이어 최근 이용진 씨와 임진섭 씨 등 3명이 장애인 바리스타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실습 공간인 카페 청마실은 1기 8명, 2기 12명 등 현재까지 20명의 예비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는 사회성, 그리고 말, 그리고 인사성 그런 것들이 실전 경험들이 애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도 구직난에 시달리는 요즘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실습용 카페가 장애 학생들의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끈질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창원과 진주 33도, 창녕은 36도까지 올라 절정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다음 주를 기해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폭염입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상영상 보시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을 가려줄 구름량도 적은 모습인데요.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 그 이상을 가리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25도, 함안은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밀양 34도, 창원 33도, 통영은 32도로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진주 2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산청 33도, 남해와 합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와 방산클러스터가 해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산업 활성화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쓸 다가구 주택 등 3,400가구를 전국에서 매입합니다. 진주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기계거래소와
기계설비 거래 활성화와 유통 선진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상의 경남지식재산센터가 내일 열리는 2016 코리아 로봇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지식재산 종합 상담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사무실과 자본금 확충, 전문 인력 고용 등의 등록 여건을 지키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자본금과 임원 변경 등의 변경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개발 업체 155곳을 전수조사해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25곳을 등록 취소했습니다. 봄철인 5월과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5년간 전체 건수는 27건이었고 월별로는 5월과 9월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교육부와 함께 다음 달 9일까지 학교급식소 3,800여 곳과 식재료 공급업체 550곳 등에 대해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고추밭 가뭄 피해가 확산하면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기원은 경남 지역 2,300여 헥타르에 재배되는 노지고추의 적정 온도는 25도에서 28도지만 30도의 고온이 계속되면서 수정 불량에 따른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원은 밭에 물을 줄 때는 조금씩 자주 주고 강한 햇볕에 장기간 노출된 고추는 최대한 빨리 따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여름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동남권역에 폭염 대응센터 설립이 추진됩니다. 인제대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와 부산대 환경연구원, 울산대 환경보건센터는 가칭 동남권 폭염 건강대응센터 추진을 위한 연구 지원과 기술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한 한반도는 폭염에 취약해 폭염특보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와 밀양시의 경계에 만남의 광장이 조성됩니다. 김해시는 김해시와 밀양시의 경계 지역인 생림면 마사리 주변 국공유지 9,300제곱미터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낙동강 레일바이크와 와인터널 등 관광지와 가까운 만큼 산책로와 팔각정자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설치해 다음 달 개방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온라인 총투표가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위원장에는 여영국, 조홍래, 김봉환 후보 등 3명이 출마했고 부위원장에도 3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정의당은 당원 등을 대상으로 경남도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